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초부터 공석이었던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큰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구문화재단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구문화재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문화재단은 그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들께서 예술 향수 기회를 많이 갖게 하고 또 대구의 그 미래의 예술을 맡을 인재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을 해서 대구를 문화창조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던 문화예술 행정의 일부를 민간이 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보다 민간 기관이라서 예. 오는 그런 장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되면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폭을 이제 좀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가, 재단 설립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막 대표님께서는 한국예총 대구시 연합 회장으로도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계신 거죠. 그렇다면은 그 예총 회장의 역할과 그리고 대구문화재단의 대표의 역할이 좀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게 이제 다르다면 다르죠.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예총 대구광역시 연합회는 법인으로 보면 사단법인이고 민간 전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문단체란 말은 결국은 이익단체죠. 이익단체인데, 문화재단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으로서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대구 시민들이 문화향수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나, 차이가 있지만은, 내가 예총 회장으로서 예술 필드에서 뛰고 있었으니까 네. 예술 필드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재단의 대표가 되어서 그걸 지원할 수 있으면은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 두 재단의 협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예총 회장에서 두루 이렇게 지금 현재 대구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두루 살피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대구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구 문화예술계는 대단히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그런 판단의 근거가 첫째, 대구에 그 예술 인력이 많다. 대구 지역에 우리가 예술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구는, 상당한 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미술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방도시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개관이 됩니다면은,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전문 콘서트홀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담배를 만들던 전매청을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술 발전소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험적인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대구 중앙통에 대구 문학관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지금까지 갖추어지지 못했던 인프라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해서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예술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구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비교하니까 대구가 그런데 대구는 예술
교육적 인력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대구가 뭐 오페라를 비롯해서 뮤지컬 국제 축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대구 성악가들은 바로 한국 최고의 성악가들입니다. 그래요? 예. 서울에 있는 성악가들도 대구의 성악가들하고 공연을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대구 성악가들도 대단합니다. 지금 대구 성악가들 뭐 거의 그래서 그런 좋은 바탕이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게 성공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만드는 게. 그런 게 성공하고 있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시 같은 경우에는 소설은 그렇지 못하지만 시 같은 분야에서는 한국을 이끄는 그 현역 시인들이 많아요. 대구에. 대구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가를 잘 몰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술 전 분야에서 대구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부터 유명한 예술가들을 대구에서 많이 배출했다고 이렇게 들려오던데 어떤 예술가들이 있나요? 좀 아이고, 뭐, 대구는 그런 점에서는 말할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 문학을 말한다 하면, 뭐, 이상화 선생, 현진건 선생, 이장희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뭐, 192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총화들이고, 그 다음에 미술 분야에서도 뭐, 이인성, 이쾌대 선생, 음악에서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박태준, 현재명 선생, 뭐, 굉장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교과서에서 보던 이분들 말이죠. 네. 그런 분들 좀 대구 출신들이잖아요. 대구 출신들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제 예술단체들이, 그런 대구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을 기리기 위한 그 현창사업이라고 하는데, 대구 광역시도 적극 협조하고 이래서 뭐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박태준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를 세상 어느 도시도 말이죠. 세계 어느 도시에도 문화예술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그런 완벽한 도시는 없어요. 그렇죠.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걸 생각해 봤는데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화재단에 들어오면서 내건 슬로건이 대구 문화에 청바지를 입히겠다. 청바지를요? 네.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대구 문화에 청바지를 입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바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청바지 가지고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 중에서 내가 4가지만 뽑았어요. 여러 상징 중에서 첫째 젊음과 자유와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발상의 전환이 청바지의 역사거든요. 청바지가 태어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유니섹스 제품이잖아요. 그것을 그 청바지를 입히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대구는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또 이 보수적인 도시에 드러난 특징 하나가 어른만 존중하고 젊은이들한테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우리 그 유교 문화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젊은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약하다. 그 배려라고 하시면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는 네. 젊음을 인정해주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젊은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문화를 향수해야 되겠다. 내가 문화를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총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면도 있지만 내가 대구 예총에서 4년 동안 벌인 운동이 예술소비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술소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뭐냐면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공연장에 가자. 한 달에 한 번 전시장에 가자. 이거 세 가지예요. 자, 그럼 뭐, 책 사고 뭐, 그 공연 가고, 뭐 전시장 갈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우리 내술계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책도 도서관에 가면 책 얼마든지 발품만 팔면 빌릴 수 있죠. 공연요? 대구에 공연, 뭐, 물론 브랜드, 뭐, 오페라라든지, 뭐, 뮤지컬 같이 비싼 경우도 있지만은, 커피 한 잔 값이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시장은 아예 공짜죠. 뭐, 입장료를 받아도, 대구에서는 전시장 입장료 최고로 많이 받아도 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예술계를 특별히 지원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시민들이 해주면 예술계는 저절로 커요. 저절로 큰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술가들. 예술가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 후원을 받곤 하지만 후원받는 일은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후원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단히 순수해야 되고 후원의 간섭이 따르면 이건 안 받는 것도 못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들고 진정으로 시민 모두가 즐거운 대구를 만들려고 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냥 공연 가서 봐주고 전시장 가서 좀 봐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는데, 뭐, 4년 동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그게, 뭐, 애총의 노력이라고 한 부분도 뭐, 없지 않지만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걸 이제 문화 소비 또는 뭐, 여러 모임 같은 것도 문화 모임으로 만들고 이런 거 말이죠.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잠깐 약간 좀 부끄러워지고 좀 그런데 사실 예술 하면은 좀 거창하고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가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예술은 대단히 막 고상한 것이다. 뭐, 나 같은 사람은 거의 건설할 수 없는 것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술은 말이죠.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있는 건데,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일반 시민들이 내 직업이, 행정을 보는 사람인데, 음악 모른단다. 음악 몰라도 괜찮아요. 영국 가서 보고 그냥 즐기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문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접근해봐라. 무조건 가봐라. 가보면 저절로 해결 다 된다는 거죠. 클래식 음악 뭐 해설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려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음악 이론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냥 듣고 좋으면 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장에 가보면은 저절로 눈이 떠져요. 다른 사람은 지도를 받지 않아도 자꾸 가다 보면은 저절로 비교가 돼요. 저절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애청에서 예술소비운동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연장과 전시장 하는 에티켓북을 만들었어요. 에티켓북. 공연장과 전시장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에티켓북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 책을 만들면서 대단히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그런 책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3년 전에 내가 그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은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읽었다가 아주 내가 유치한 수준으로 접근하라 그랬거든요. 유치한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관한 두려움을 들어버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 상당히 히트를 했어요. 대학에서도 많이 책을 요구하고 우리가 책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무료 배포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 예술이 저 하늘 높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니까. 예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대구 예술인이 하면 우리 이웃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막 대표님께서는 시조시인으로서 또 유명하신데요. 워낙 바쁘시니까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참,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술 행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업무가 많고 이래서, 작품을 쓸 시간이 줄어들어서 참 걱정인데, 그러나, 작품을 쓰는 일도 공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적인 일이고 네. 공적인 일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작품 쓰는 일보다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시를 쓰는 경우에는 안 쓰면은 영 안 쓰는 게 아니고 안 써도 그게 나 속에 그 작품의 소재나 뭐 그런 것들이 몸속에 쌓여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것들이 또 분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지금은 공적인 일에 더 치중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시인이 말이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하고 또 독자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작품으로 이제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 서울에 가면 지하철 있잖아요. 네.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내시가 있습니다. 그게 스크린 도어에 뭐 여러 역에 내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내가 2009년에 낱말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거든요. 네. 그 낱말이라는 시집을 내서 제25회 윤동주 문학상도 받고, 2호 문학상도 받고, 이런 책도 좀 팔리고 했던 그런 시집인데, 그 속에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바다. 낱말 새로 읽기라고 하는 그런 연작 중에 하나인데 바다가 작품이래요. 네.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셨다. 이것이 다예요. 야, 진짜 짧지만 강한 교훈을 주는 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머니들한테 안부라도 묻고 어떠시냐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 너구나 잘 살아라. 이런 데 늘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괜찮다라고 하는 말, 그 말 하나로 바다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바다를 받아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로름 같지만은 네. 그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 의미가 될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문화예술을 소비할 시민들에게 이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요. 예. 우리 대구에 사시는 모든 시민들이 대구가 문화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문화도시를 지방정부가 만들어주느냐, 문화인들이 만들어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된다. 자, 시민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 인구가 지금 250만이에요. 우리 대구문화재단은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제도들이 있어요. ARS 전화까지 갖추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은 대구문화재단에 기금이 되는데, 그런 돈을 모아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은 그 예술을 감상하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250만 대구 시민이 1년에 한 번만 전화를 해주시면 돈이 얼마가 생기는 줄 알아요? 50억이 생깁니다. 한 번만 전화를 해요? 네. 대구 시민이. 그거 너무 어려울 테니까. 어린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욕심내지 말고 10%만 보자. 그죠? 네? 25만만 보자는 거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 전화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지금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날부터 전화를 거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1년에 한 번 부탁하는데 나는 매일 하루씩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퇴임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대구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시민들이 도와줘야 된다.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도와주면은 대구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돈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마음만 모으면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대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투자하는 시민은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그 아나운서께서도 그 전화기를 명품으로 만드는, 귀하가 가진 전화기를 명품으로 만드는 길이 있어요. 네. 그래, 그 전화를, 그 전화기가 대구 문화를 발전시키는 명품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보내주는 그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재단 기금으로 확보해서 다음 사례에 와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